이거는 이제 제가 좀 그 숟가락을 얹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달 전에 날씨 예고 해드렸죠. 네. 저기압들이 지금 밀려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고기압하고 부딪히면 중국 북부는 굉장히 많은 폭우나 북동부 이제 북서부 같은 경우는 폭우나 이런 거에 시달릴 수 있고 우리나라도 뜬금없이 비 오고 바람 불고 번개 치고 하는 스콜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일본은 이제 항시적으로 비가 오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지금 날씨마저도 우리 송 작가 외계인이 가르쳐 주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근데 최근 들어 이제 그동안 없던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에 의한 토속류라 그래갖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일본은 사실 그 열도 전체가 화산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바닥 위에 뼈대 위에 그 위에 누적돼 있었던 석회암 누적돼 있었던 화산재들이 가라앉거나 외부의 토양들이 가라앉으면서 토양들이 천천히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토양이 안 생기잖아요. 화산섬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 우리나라의 오래된 그 점토층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이 적절한 층을 이루거나 결합력이 떨어지는 흙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 부슬부슬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흙들 같은 경우에는 결합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그냥 기존에 서로 엉겨지는 결합력이 무너지게 돼요. 죽이 돼 버린다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죽이 된 흙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그 무게의 영향으로 인해 갖고 한꺼번에 쭉 밀고 내려와 버리는 이 산사태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고 하면 예전에 한번 그 예술의 전당 앞에 그 옆에 등산로를 잘못 깎아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이 토속류들이 황토 토속류들이 흘러내려서 바로 길 건너편 그 남부 순환로를 까고 지나면서 길 건너편 아파트로 튀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경사를 잘못 깎아서 생긴 사고였는데 지금 일본에서 이러한 토속류 사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엄청 무섭게 깎였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비가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한꺼번에 쏟아지느냐에 따라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버틸 수도 있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하루 이틀 비 오면 이게 이제 새 나가면서 이게 안에 수분으로 흡수돼서 빠져나가는데 자, 이 토양의 공급이 견딜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토속류는 무조건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러네.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 비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태풍이나 이런 것처럼 와갖고 한번 확 쏟아붓고 가는 게 아니야. 열대 저기압들 자체가 거기 아예 상존하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구름은 안 생기지만 대기는 완전히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위에 찬 공기를 만나거나 아니면 그 갑자기 결빙 현상 같은 게 생기게 되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비가 몰아치는 현상이 생기는데 하필 그 밑에 저런 물렁물렁한 지반이 존재를 하고 있으면 저런 산사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저 지역에 사실 피해를 안 입은 집들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겠네요. 일단 그게 물기를 한번 내줬으니까 네. 이제 옆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확장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한꺼번에 툭 치고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칼날처럼 한 부위가 딱 째지기 시작하면 네. 쭉쭉 밀고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흘러 내려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을 수 있어요. 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소름 끼쳐. 옛날 무섭다. 일본 민담 때 같으면 산에서 도깨비가 막 그 내려오면 그걸로 인해 갖고 뭐 마을이 무너진다 뭐 네. 이런 민담의 괴담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산 꼭대기에서부터 지층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실제 이번에 이제 사고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있다가 밤중에 그런 소리를 들은 거야. 들었다고. 예. 그 소리를 듣고 빠져나왔는데
단 그 몇 초 사이에 집이나 이웃이 없어져 버리고 자기는 살아남고 심지어 운 좋은 사람 슈퍼를 갔다 왔더니 집이 없어져 버리고 네. 뭐 이런 사고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고. 문제는 일본 정부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었는데 그냥 조심하세요 정도의 문자밖에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없어요, 이거는 그 우리가 흔히 뭐 옹벽 공사를 한다든지 보강 공사를 한다든지 배수로 공사 이런 걸로 할 수가 없어. 애초에 거기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데야. 원래 집을 짓게 해주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는 거지. 도시를 만들게끔 해주면 안 되는 건데 뭐 과밀화 현상이나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서 허가 내줄 때 공무원들은 알고 있었지. 아이고야. 아 이거 비 와서 내려오면 대책 없는데. 하지만 이걸 주민들한테 안 알린 거야. 에이. 그래서 이 피해가 나지만 다시 재발 방지라고 하는 거를 할 수가 없게끔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지형이 지금 일본의 그 지방 시골 지역에 있는 거주지의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25% 이상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 25%요? 네. 그러니까 도심지는 이제 이게 덜하니까 그렇죠. 도심지는 이제 이게 배수 시설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시골의 농가들 같은 경우에 이 농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일본 전체 와. 주민이 30% 정도 되거든요. 그럼 뭐 1억 3천 따지고 보면 한 4천만 된다고 칩시다. 그 중에 20%한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와 같은 토속류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이미 제기돼 있는 지역이라는 거지. 그럼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며칠 날 몇 시에 얼마 정도의 지역에 얼마만큼의 비가 쏟아지니까 이게 사고가 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보 기술이 안 돼요, 지금은. 지금 있는 어떤 그 상황은 그냥 바람만 불어도 비가 쏟아질 수 있는 거고 그 지역이 갑자기 주변 기억에 비해서 온도가 조금만 낮아도 비로 변할 수 있는 거 막 이런 거야. 그냥 우중충한 상태에서 결로 맺듯이 하늘에서 결로가 맺어지고 있는 현상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보가 일단 안 돼. 예보를 하려면 3천만 명을 미리 대피령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더 든단 말이에요. 그게 되나? 그러니까 아이고, 참. 아이고. 재수 없으면 가십니다라는 차원에서 운 좋기를 빕니다라는 거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지자체가 그걸 알고 있다가 급하게 방송을 내는데 아, 이걸 또 세게 못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기 듣고 주민들이 알아서 미리 도망을 가면 이거는 방송한 놈도 잘한 거고 주민들도 피해가 없어.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이 지역은 토속류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 지역이니까 비가 조금 오더라도 여러분 미리 대피를 다 하셔야 됩니다라고 방송하는 공무원은 없다는 거야. 그 본인이 또 책임질 수도 없으니까. 그렇지. 책임질 수도 없으니까. 비 안 왔잖아, 이씨.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고. 문제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대충 두리뭉실하게 경고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가 난 후에 경보 단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뒷책임이 없으니까. 뭔 소리야? 그 사고 난 다음에 올리는 게 뭔 의미가 이게 뭔- 있어?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망락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 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 산삼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게 안 취한다. 이제 송 작가 TV 몰 안에 입점을 해서 영한네이처에 접속하지 않으셔도 송 작가 TV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저희 송 작가 TV 몰에서 이제 영한네이처 제품 전체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마카 산삼을 비롯해서 술깨 이외의 나머지 제품들은 10,000원 추가 할인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게. 그 가격은 송작가 TV 몰에서만. 그렇죠. 송 작가 TV 어허. 몰에서만 할 수 있는 가격대로 해서 네. 공급을 하고 있고요. 많이 찾아주시고요. 필요하신 거 주문 주시면 저희가 AS도 직접 저희 그 채널을 통해서 정보해드리고 있으니까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값만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술에 질 일은 없습니다. 답사봐. 답사보시고 효능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럼 송 작가한테 항의를 하세요.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아이고. 자기는 쭉 감시하고 경보 단계를 올렸는데 경보보다 먼저 이게 일어나 버린 사안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아이고. 그동안 이제 지진 지금 뭐 마그마가 막 그 역대 최대로 쓰나미를 이룰 정도로 튀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도쿄나 오사카 부근에서 이제 이 이른바 직하 지진, 내륙이 진앙이 돼 있는 직하 지진 계속 생기고 있는데 아예 보도도 안 한다고 합니다. 분화 사태에 대한 얘기도 뉴스 보도를 안 하고 있을 정도로 불안감 조성 차원에서 얘네들이 뉴스를 계속 죽여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문제도 아니죠. 네. 거기에 방사능까지. 예, 거기에 이제 방사능 있고 뭐 방사능 식자재 있고 뭐 여기에 이제 무더위까지. 예. 세상에. 이번 무더위는 사상 최고일 것이다. 습도도 엄청날 것이다. 대회 기간 중에 최소 37도에서 45도, 49도까지 보는 기상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일본은 또 태풍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7월 달에 어. 태풍이 이달 말에 한 3개 정도 현재까지 아이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은 태풍 아니라도 비만이 내리는 거죠. 이런 악재 속에서 이제 올림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본 언론의 이슈는 이런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폭로전입니다. 거기까지. 자, 그거는 거기까지. 내일. 왜냐면 요 일본 정치 안에서 네. 계속 빨리 들어갈 뻔했어. 어우, 스가와 아베가 서로 상대방의 과거를 폭로하기 위해서 국가 내부에 있는 기밀 문서들을 마치 우연히 흘러나가는 가시처럼 까면서 둘이 이 아마겟돈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네. 국민이 죽든지 말든지 간에 그 얘기는 네, 권력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 국제뉴스 플렉스. 지금 아직 술이 다 안 깨셔가지고 자꾸 이게 술주정이었구만 방송이 아니라. 한바투면 네. 네, 본문까지 꺼내버릴 뻔했어요. 깜짝 놀라네, 아무튼, 깜짝 놀랐네요. 토속류는 이제 아주 일본에서 흔한 현상으로 해서 산사태 피해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까지만 말씀드렸고요. 네. 자, 아베와 스가의 아마겟돈 폭로 전쟁. 내용과 과연 이 전쟁을 통해서 승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내일 국제뉴스 플렉스에서 해보겠습니다. 네, 내일을 기다려 주시고요. 예. 송 작가님이 이렇게 술이 취하니까 말이 많아지는구나. 네. 그 사이에 홍진아님이 10,000원 슈퍼챗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방송이라 즐거운 방송. 내일은 제발 네. 술 좀 깨서 네. 오세요. 네. 오늘 해장술을 먹고 술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도 즐거운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